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 사람이 베트남에 살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오게 되면 편한 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국 사람으로서 불편을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지만, 일단 베트남에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한 달 살기를 하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주를 해 오셨을 때, 자, 이런 점들은 좀 불편하다 미리 알게 되면 대처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이 느리다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이 특히 느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너무 인터넷에 발달된 나라라서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베트남에 오게 되면 좀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뭔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요즘 뭔가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버퍼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는 버퍼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항에 내리게 되면 사람들이 많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랩을 부른다든지 할 때 저도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서 유심칩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비나폰을 쓰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없이 이렇게 구동될 때 어떤 지역은 잘 되지만 어떤 지역에는 진짜 좀 답답할 정도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 생활 하시다 보면 이렇게 습관이 뭐냐면 어디 커피숍을 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와이파이 비번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오게 되면 피부로 와닿는 아마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냐면 카드 사용이 잘 안 된다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현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카드 사용이 빈번하고, 또 요즘은 카드도 안 가지고 다니죠, 그죠? 휴대폰에 이렇게 저도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데,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교통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트남에 딱 오게 되면은 카드가 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금의 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전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10가지의 지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관광 오신 분들은 그 부분들이 가장 힘드나 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색깔의 돈을 헷갈려서 낸다든지, 가장 큰 돈이 우리나라에 한 25,000원, 여기 50만 동 됩니다. 또 돈 단위도 크다 보니까 이 돈 지금 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10가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꼽아보면요, 존재하는 지폐, 그러니까 좀 쓰는 지폐, 눈으로 보이는 지폐는 보게 되면 500동, 1000동, 제가 세어보면, 그 다음에 2000동, 5000동, 만동, 2만동, 5만동, 10만동, 그 다음에 20만동, 50만동,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게 50만동, 25,000원짜리 1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베트남에 살게 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또 지폐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 또 지폐의 부피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또 가지수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통수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살다 보면 이제 한국하고 진짜 극명하게 다른 점이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일단 제가 다낭에 사는데, 다낭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게 되면 그랩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랩 바이크나 버스, 거의 시내버스가 존재하는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안 보입니다. 실제 시내버스는 있긴 합니다. 호이안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몇 가지의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자주 다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경 안 쓰고 다니면요, 하루 종일 다니더라도 버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시내 버스를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대여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아니면 가끔씩 움직인다 이런 분들은 그랩 택시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랩 택시의 가격이 우리 한국 택시에 비해서 많이 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격이 한 7, 80% 되니까 택시에, 우리 한국에서 매번 택시를 타고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것이 특히 대도시에 가더라도 다낭보다는 낫겠죠. 호치민이나 하노이 그래도 자기 교통수단 오토바이나 아니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대중교통수단이 또 한국과 다르게 좀 불편한 점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걸어 다닐 때의 불편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걷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가까운 곳은 걸어서 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거의 걷지 않습니다. 운동 말고는 거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특히 낮에는 거의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짧은 구간도 이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100m, 200m 되는 구역도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옛날 직원이 있었거든요. 내가 여행사 근무할 때 자기 집이 보입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한 100m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출근합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은 걷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인도가 없느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사용 용도가 좀 틀립니다. 인도가 있더라도 이 나라 사람들은 그 인도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오토바이 주차 공간, 그 다음에 자동차 주차 공간, 또는 카페에서 이제 이 의자나 뭐 테이블을 내어놓는 공간, 이런 것들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인도로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재물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걸어 다니는 외국인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다낭에 여행 와서 불편한 점이 그거입니다.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계속 도로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은행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오래 거주하는 사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은행을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이 은행에 이 구자를 개설할 수 있고요. 은행 구자를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하고 편하게 이렇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 계좌 이체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계좌 이체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베트남 내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매번 계좌 이체를 할 때마다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해 보면은 은행의 이자율은 상당히 높아서 이자를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여기 오래 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그런 안정적인 은행 이용이 사실은 베트남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또 이 한국은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이체하는 부분들도 요즘에는 수수료 없이 이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또 큰 돈을 보내기도 힘들지 않고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없다입니다. 여기에 살다 보면요, 소음에 대한 이 친구들의 개념이 잘 없습니다. 소음공해에 대한. 그래서 옛날에 살 때는요, 조금 집이 부자인 집들 또는 집이 좀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라오케 기계, 노래방 기계를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기계를 낮에 이용을 하면 괜찮은데요, 꼭 8시 이후에 노래방 기계를 틀어가지고 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옆집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주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집과 집 사이 또는 방과 방 사이에 그게 잘 안 돼. 방음 시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리는 소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집으로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당구를 즐기는 사람들은요, 이 완전 문화 충격입니다. 당구장에 가고 현지인들이 많은 당구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일부러 악을 쓰는 듯한 느낌을 듭니다.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나 할 정도로, 일부러 악을 써도 저 정도 목소리는 안 나올걸? 얘들이 목청이 다 이렇게 좋나 할 정도로 완전 소음 데시벨이 정말 엄청납니다, 당구장에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소음에 대한 이 나라 사람들의 규제도 없을 뿐더러 소음에 대한 에티켓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동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요즘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 살 때는 우리 집이 세 식구밖에 없었지만 차가 2대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생필품이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되면 자동차를 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유지비가 비싸서는 아닙니다. 그냥 살 때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격의 2배 정도를 하고요. 중고차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중고차 가격도 잘 안 떨어지고 상당히 비싸고, 그러면 내가 뭐 한국에 사용하던 거나 외국에 산 것을 이쪽에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배로 이렇게 탁송을 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관세가 붙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좀 움직이고 싶은데 차를 보유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차를 보유하게 되면 내가, 그러면 이 차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랜저가 거의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랜저가 소나타는 한 5, 6천 정도 하고요. 근데 이런 차를 사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좀 사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지 않고 이래 대여를 한다고 하면 이 대여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에 안 좋은 차는 50만 원에 시작해서 조금 아주 좋은 차도 합니다. 약간 조금 급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한 100만 원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굴리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힘들다는 게 이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불편한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많은 불편한 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몸소 느낀 불편함에 대해서, 베트남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행을 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또 잠깐 살러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주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조그만한 정보가 되고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